안녕하세요. 햇살입니다. 여러분 계신 곳이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우리는 죽으면 다 끝나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책입니다. 미국의 퀴블러 로이스가 1965년 출간한 이후 서양에서 생사학이 시작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후 레이몬드 무디를 비롯해 임사체험 관련 연구가 나오면서 생사학은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육체 안에 영혼이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육체를 지니고 있으므로 육체가 죽었다고 해서 영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육체가 죽으면 영혼은 육체가 자기 할 일을 마쳤음을 알고 낡은 옷을 버리듯이 한쪽에 벗어놓으므로 죽으면 새로운 시작임을 알아야 한다는 뜻이랍니다. 서양 의학의 쾌블러 로스는 원래 의사였지만 죽어가는 환자를 오랫동안 직접 보살피면서 서양에서 생사학을 창시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인 그가 죽어가는 환자를 보살피는 일을 시작할 때에는 죽음에 관심도 없었고 죽음 이해 문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죽음을 의학적으로 논의할 때에는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만 다룰 뿐이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환자를 오랫동안 보살피면서 그는 의학적 죽음 이해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죽음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정의를 내리는 일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케블러 로스도 정신과 의사이므로 과학자로 교육을 받았는데 그녀의 관심은 오직 말기 환자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어떻게 하면 완화시킬 수 있을까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실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살피면서 그들의 죽음 관련 체험을 듣게 되었고 또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직접 보살피던 중에 아버지가 갑자기 그녀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녀 아버지의 대화 상대는 할아버지였는데 할아버지는 그녀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에서 떨어져 목뼈가 부러져서 전신 마비 상태에 중증 장애인 수용 시설에 수용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문병을 가지도 않았고 할아버지는 그곳에서 쓸쓸하게 죽었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에게 그 일을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와 이야기하는 도중에 갑자기 케블러 로이스를 향해 엘리자베스 물 한 잔만 가져오렴이라고 말하더니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아버지는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의식이 정상이었습니다. 다른 호스피스 봉사자들의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먼저 죽은 가족이나 기독교의 천사, 불교의 보살 등과 죽어가는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죽음의 순간을 현대 정신건강의학의 체면치료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면치료 과정에서 임종의 순간을 회상하게 할 경우 어느 나라 사람이든 종교나 신념에 관계없이 똑같은 내용을 증언하고 있어서 주목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심하고 있고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내담자를 체면치료를 했더니 다음의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의사, 어디에 있나? 환자, 침대에 누워있다. 거의 숨을 쉴 수가 없다. 의사,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 환자, 생명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느낀다. 고통스러워. 못 견디겠다. 의사, 무슨 일이 일어났나? 환자, 죽었다. 숨 쉬는 것을 그만두고 육체에서 떠났다. 의사,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나? 환자, 바로 위에서 시체를 내려다보고 있다. 체면치료 과정에서 임종의 순간을 회상하게 할 경우 많은 이들이
죽은 이후 육체로부터 영혼이 빠져나와 허공에 떠다닌다고 증언하고 있다. 죽음의 순간을 접해보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에 얘기를 들으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하며 이상하게 여길지 모른다. 하지만 죽음에 임박한 사람이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동시에 보는 일은 매우 흔하게 일어난다. 장갑을 끼웠다가 벗으면 손이 빠져나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갈 때 대개 2, 3일 또는 몇 시간의 소요가 된다. 그때 잠깐씩 양쪽 세계를 다 보게 되는 것 같다. 정신건강 전문의사 김영우에 따르면 지금 발전하는 과학과 의학 자료는 죽음의 순간을 넘어가도 영혼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영혼이 있어서 죽어도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다. 정말 죽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쳐주는 생명 교육이 필요하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계속 의식을 가지고 다른 세계로 옮겨간다. 죽음과 윤회를 알면 삶에 보다 충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만 초점을 맞추다가 보니까 현대 사회의 과학 중심주의와 유물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인해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해 윤회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의 삶과 연결된 현재 우리의 삶은 죽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전생의 기억을 끄집어내서 현재의 어려움을 치유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 씨는 45세의 남성 환자인데 만성적 두통과 불면, 우울과 무기력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약물 복용과 상담 치료 등을 오래 받았으나 별 차도가 없어 김영우 박사로부터 체면 치료를 받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체면 치료 시간부터 전생 퇴행을 시도하여 찾아낸 과거의 기억 속에서 그는 중국의 부잣집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20살 무렵 아버지를 갑작스런 사고로 잃은 후 집안이 몰락하는 과정을 무기력하게 지켜보면서 괴로워하다 목을 메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죽음의 과정을 거치며 몸이 빠져나온 그의 영혼은 그렇게 맥없이 생을 마감한 자신의 결정이 큰 잘못이었음을 깊이 느끼고 반성하였으나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큰 자책감을 가진 채 영혼의 상태에서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후 새 삶을 맞이하였으나 이번 삶의 모습도 그 과거의 삶과 흡사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과거의 삶에서 끝까지 성실하게 살며 극복했어야 할 어려운 문제들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들어 재시험을 보는 것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그 환자는 자신의 우울과 무기력의 과거의 삶이 자살과 연관이 있다는 것 같다는 말을 하며 지금의 어려운 여건도 그 과거의 삶에서 소화시키고 극복하지 못했던 과제의 연장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자살한 기억이 있는 환자들은 각각의 삶에 주어진 책임과 배움의 과제를 무책임하고 참을성 없게 벗어 던지는 행위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아픈 기억을 남기게 되고 자살을 선택한 순간부터 그 행위를 후회하게 됩니다. 그 삶에서 배우고 인내해야 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피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죽음의 순간을 넘어선 영혼의 상태에서부터 후회와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어지는 삶에서는 과거 목숨을 끊었던 삶에 감당해야 했던 원래의 과제들과 함께 자살이라는 어리석은 선택의 피까지도 갚아 나가야 합니다. 자살을 했을 때 그 결정에 후회하고 나중에 다음 삶의 고통을 받았던 체험을 증언하는 체면치료 사례들이 많다고 김영우는 강조합니다. 체면치료를 통해 그가 과거의 삶에 자살했다는 사실을 끄집어냈을 때 그 마음의 병은 치료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에서부터 가족관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측면이 새롭게 비추어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윤회는 여기 지금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물질적, 육체적 한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확장된 자기 정체성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보다 의연하게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윤회의 빚을 꼭 갚아야 되는 걸까요? 아니요. 갚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의 삶이 어렵다면 우리는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조금 더 건설적이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생각으로 바꾼다면 우리의 삶 또한 윤회와 상관없이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윤회를 하는 것은 지난날의 카르마를 갚기 위해서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승화를 위해서 우리가 윤회하는 것입니다. 꼭 잘못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게 살아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어렵고 힘든 분이 계신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부와 풍요를 원하시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계신 곳이 평안하고 안전합니다.